안녕하세요. 동행가족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뭐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저희가 정확히 뭐가 의혹이고 이게 어느 정도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뉴스들을 딱 정리를 할 텐데 이거 보시면 아마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김민석 후보자가 야당 주장대로 낙마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여당 주장대로 아무 의혹이 없는데 야당이 무리한 공세라고 보는 건지요. 자,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을 알려면 제가 쫙 붙여놨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 인생을 한편 살펴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왜 김민석 후보자는 이 인생을 알아야 되냐면 길어요. 일단 1996년부터 30년의 인생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보십시오. 김민석 후보자는 1996년 32세, 32살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면서 아주 호황기 잘 나가죠. DJ의 측근으로서 잘 나가요. 미스터 싱싱, 싱싱 파워 잘 나가다가 여기 끝이에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잘 나가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당을 옮겨 타요. 정몽준 당으로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했던 그 대선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몽준 드랍하죠. 노무현 대통령으로 단일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새천년민주당, 왜냐하면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인데 정몽준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에 남아서 이쪽으로 출마하는데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안 풀려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되는데 그 시련은 다 고비고비마다 뭐냐?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2005년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8개월 확정을 땅땅땅 받아요. 추징금도 받죠. 그리고 나서 2004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미국, 중국 유학을 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요. 3년 있다가 통합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최고위원이 됩니다.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2007년에 대선 경선을 출마해요. 정동영 후보가 됐었던. 그러고 나서 안 되죠. 경선에 떨어지죠. 그리고 2010년 3월에 부산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는데 역시나 안 됩니다. 근데 요때 또 무슨 판결을 받냐면 엎친 데 덮친 격 2010년 8월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한 번 더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600만 원 확정이 돼요. 이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선거를 못 나올 형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는 못 나오고 중국 칭화대 법학서사 이번에 이 최고위원 하면서 논문 제대로 썼겠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가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요거. 그다음 미국 변호사 취득하고 기업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다른 일을 한 거죠. 정치 말고 선거에 못 나오니까. 그러다가 바로 복직하는 게 아니라 한 2016년에 민주당 대표라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럼 이제 민주당이 B잖아요. 그 민주당 B는 아주 원외 정당, 국회의원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 덕분에 2017년에 이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당을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국회의원을 당선이 되죠.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때만 해도 김민석은 다 끝났다고 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 2020년에 3선으로 들어오는데 2004년에 재선이 끝났잖아요. 그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국회의원을 못했던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는. 그러다가 2020년에 국회의원 들어오고 작년 총선에 다시 한번 됐으니까 지금 4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자, 쭉 보셨죠? 여기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오늘 그 앞단을 살펴본 건데 두 시기 중에 앞단은 뭐냐면 이 사건, 2005년에 처벌받은 사건, 2010년에 처벌받은 사건. 이 앞단, 일단 두 번의 전과 더 있지만
이 두 개의 전과가 일단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전과 의혹이 바로 후단,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요단. 그러니까 2020년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최근 5년간의 재산이 이상하다는 게 지금 인사청문회 핵심이잖아요. 요걸 알려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아셔야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에 제가 정확히 판결문을 읽어왔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로 대법원까지 받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오늘 살펴보고 이 뒷단은 내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박사님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법원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결문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2002년에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요건 똑같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 원이 땅땅땅 내려집니다.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뭐냐면 2002년이면 언제냐면 지금 이때 얘기예요. 서울시장 선거. 아까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랑 붙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같이 서울시장 선거를 붙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기죠. 그때 떨어집니다. 그때 사건이에요. 그 선거 사건. 자, 보십시오. 2002년 서울시장 선거가 6월 13일에 열리는데 이제 이 사건은 언제냐면 며칠 전인 6월 초. 물론 5월 말이냐 6월 초냐 뭐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법원은 6월 초라고 봤어요. 6월 초. 이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김민석 후보자의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김민석 후보를 만납니다. 왜 찾아왔냐? 당시 SK 회장은 손길승 회장. 당시 김민석 후보로 뽑은 당은 새천년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중앙당에서 손길승 회장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좀 지원해달라. 손길승 회장이 그래서 고민 끝에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장래가 유망한 정치인이니 우리가 도와주자.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현금 2억 원을 챙겨 들고 이 사무실에 간 거였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2억 원을 줍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SK에서 왔습니다.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선거에 잘 쓰십시오. 김민석 후보가 묻습니다.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SK에. 근데 갑자기 SK그룹 본부장이 날 찾아와서 현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선거에 쓰라고. 그래서 본인이 나 영수증금, 왜냐하면 보통 후원을 하면 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SK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그룹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 자, 김 후보.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김 후보는 선대본부 행정국장, 후원의 책임자를 불러서 이 2억 원을 줍니다. 줘요. 그리고 그 돈을 선거에 씁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후원회 통해서 후원하고 그 돈을 쓰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된 자금을, 현금을 2억 원을 받아서 썼다는 건 아무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자, 당시 판결문을 보면 김민석 후보자는 그때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 나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 왜? SK그룹에 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본부장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돈을 줘서 나는 그냥 다시 후원회 얘한테 줬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리고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어봤어요.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후원회 책임자에게 후원에 통한 기부 절차를 거쳐서 회계 처리해, 제대로 해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돈 관리나 사용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죠. 자, 왜 법원에서는 분명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하지 않은 현금 보따리 사와 들고 와서 기업이 돈 그냥 주는 거 받은 거는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지금 SK 본부장이 올해는 그룹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죠. 재판부는 뭐예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에 적법하게 정치자금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 분명히 영수증 처리 안 된다고 했으면 받지 말았어야지. 그럼에도 나중에 잘 처리해 라고 이 사람에게 넘겨준 것 자체가 이거 불법 자금이라는 걸 알았을 거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정말 영수증 처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돈 자체가 부정한 돈이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걸 알고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알고도 넘어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또 김인석 후보자는 당시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수증을 안 받은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후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법에 따르면 영수증을 발급해줄 그 의무가 있는 건 후원에만 있다는 거죠. 후원에만이 정치적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 근데 그 후원에는 누가 책임져요? 회계 책임자.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정치적인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판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왜? 법에 그 범죄 주체를 후원의 회계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30조 1항을 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자, 정당, 후원의 무슨 구성원 이렇게 넓혀져 있다는 거예요. 회계 책임자만 영수증을 교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돈을 받은 거예요? SK그룹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피고인, 그러니까 김민석 시장 후보가 책임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이제 예민한 부분인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사실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도 있지만 이거 여기 써 있네요. 추징금 2억 원, 추징금 2억, 추징금 2억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썼잖아요. 그 돈 서울시장 선거할 때 쓴 돈인데 이거를 김민석 후보가 다시 이제 이거 부정한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뱉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후보는 아니 왜 나한테 얘기해? 나는 내가 쓴 적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돈은 어떻게 돼요? 돈을 요구한 건 누구? 새천년 민주당 중앙당. 누구한테 요구를 했어? 송길승 SK그룹 회장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송길승 회장이 아까 구조본부장 통해서 그래 나한테 줬어 2억 원을. 난 바로 회계 책임자 줬고 이 돈은 선거로 썼어. 난 이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기준을 이렇게 해요. 정치 자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주는 자 누구예요? 송길승. 받는 자 누구예요? 김민석. 이 두 사람의 의사 중에 받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면 뭐예요? 이 돈 2억 원이 결국 누구에게 준 거예요? 김민석. 이 돈이 어디로 썼는지보다 이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에게 주려고 이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추징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왜 줬나? 아까 봤죠. 송길승 회장 뭐라고 하면서 돈을 줬습니까? 장래가 유망하다고. 누가?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주려는 의도가 확실하다 이건. 이 사람한테 귀속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김민석 당시 후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때 얘기가 된 거죠. 아니, 유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후보 아니냐? 김민석 후보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억울하냐? 들어봅시다. 이게 왜 수사가 시작이 됐냐면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거예요. 2004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내 얘기가 아니라 담당 검사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얘기입니다. 이번에 나와서 한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가 끝난 후 당시 2002년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 때 노무현, 이회창 두 사람의 이제 찻대기로 불리는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끝난 후 SK 손길승 회장을 검사가 불러서 김민석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해서 손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건 검찰의 표적 사정 사건이다. 무슨 얘기예요? 검찰이 당시에 김민석을 잡아 넣으려고 손길승에게 가서 너 김민석과 안 불면 가만두지 않아? 라고 해서 손길승 회장이 이 얘기를 불어서 자기가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꺼냅니다. 이번 후보자 청문회 때. 이건 본인이 아니라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꺼내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왜 자기를 표적으로 삼았나?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국민의힘에서 뭐라 반박하냐면 아니 이때는 노무현 정권 때인데 노무현 정권 때인데 검찰이 왜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니까 여당 인사인 김민석을 표적 수사했겠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받아놓고 이상한 검사 핑계댄다. 여당일 때 검사가 왜 여당 의원을 표적하냐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표적 사정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는 검찰이 오히려 노무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을 때 사실 뭐 노무현 정권 때 검사와의 대화하면서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노무현 수사를 누가 했냐? 그 수사팀의 대장은 안대희, 거기 참모가 누구? 윤석열, 한동훈. 맞거든요? 당시 한동훈이 막내 검사로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하거든요. 거기에 친목모임 우검회, 요 우직한 검사라는 건데 우검회들이 자기를 표적 수사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검사는 여당 여야 가리지 않고 표적, 정치는 표적 수사했을 때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면서 어쨌건 하고 있지만 어쨌건 뭐 본인도 이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2002년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자, 박사님들, 요거가 문제가 있을 때부터 판단을 해 보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판결로 넘어갑니다. 동투더 뉴스. 두 번째 사건 넘어갑니다. 2008년 사건입니다. 자, 쉬다가 2007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을 복귀하고 2008년에 다시 이제 최고위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검찰이 2008년 10월 29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사에서 부당한 수사를 하면서 농성에 들어가고 김민석 후보를 체포하려는 검찰과 육탕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김민석 후보는 11월 25일 구속이 됩니다. 이 사건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구속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162만 원, 유죄 땅땅땅. 이걸로 인해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이냐? 자, 아까 1차 첫 번째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추징을 받았어. 2억 원. 2억 원을 갚아야 되죠. 국가에 갚아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로 다 써버렸어요. SK에서 받은 돈은. 그럼 생돈, 자기 돈으로 2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 플러스 2007년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2008년 총선을 준비해요. 그리고 2008년 최고위원까지 나오죠. 이때 나올 때 돈이 필요해요. 왜? 당이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죠. 또 선거 운동하면 선거 비용 써야죠. 그 세 차례 선거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세 사람으로부터. 자, 첫 번째 후원회장 강신성 후원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거쳐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자, 두 번째 비슷한 시기예요. 다 대학 동창으로부터 대선 경선에 나설 예정이니 돈에 보내달라고 해서 2억 원을 받았다. 자, 2억 5천, 2억.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지지자로부터 2007년 말부터 2008년까지 총 2억
362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후원회장, 대학 동창, 지지자로부터 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7억 2,162만 원을. 그죠? 법원이 보기에는 어떤 목적으로 자기 내야 될 추징금과 선거 비용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그래도 이 김민석 후보자 얘기를 들어봐야죠.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 아니다. 나는 빌린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요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빌린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빌리는 서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도 썼어요 하고 들고 나옵니다. 법원이 이거 아니라고 가짜라고 판단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2억 5천 중에 3천만 원에 대한 빌렸다는 차용증 계약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느냐? 첫 번째 처음 조사받을 때는 강 씨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더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살펴보니까 이거 있네요 하고 들고 왔어요. 예. 그런데 이자가 월 6푼 좀 이상하죠. 이게 연 6푼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월 6푼으로. 예. 어제가 보니까 이게 뭐 좀 급조된 것 같다고 봤는지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3천만 원 외에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빌려준 거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해놓고. 예. 두 번째, 강신성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활비조로 무상 송금한 돈이 1억 6천만 원에 이름에도 굳이 2억 5천만 원만 별도로 피고인에게 대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 때 배추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많이 났죠. 바로 이게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2004년에 총선 떨어지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자, 그 유학 갔을 때 이 강신성 후원회장이 450만 원 매달 생활비와 유학비를 대줍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이거는 당시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니까. 정치자금이 아니니까. 그냥 생활비로 그냥 받은 거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이번에 강 씨가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하면 이익이 생겨서 유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의 전 배우자가 전세금을 빼서 2억 원을 투자를 했고 이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고 그 2억 원을 투자한 거를 수익금 매달 450만 원을 내가 송금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거짓말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억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으면 이게 수익금이 대체 얼마냐?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법원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아까 뭐라 써 있었다고요? 무상송금. 그냥 돈 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볼게요. 당시에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강신성은 이미 이 2억 5천 본인 빌려줬다고 하지만 2억 5천 전에 그러니까 2007년 8월부터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인 2005년 10월부터 7월까지 이미 무상으로 1억 6천만 원 매달 450만 원을 2년 넘게 주니까 1억 6천만 원이에요. 총 받은 돈이. 1억 6천만 원 생활비조로 무상으로 그냥 줬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굳이 그거는 무상으로 주고 이 2억 5천만 원만 별도로 빌려줬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때 무상으로 줬으면 당연히 2억 5천 그냥 준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강신성이 만약 빌려준 거라면 금원 변제, 갚으라고 독촉했다거나 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정치 자금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학 동창과 지지자는요? 자, 그럼 두 번째. 동창으로부터 2억 원 받은 거. 이것도요. 김민석 후보자는 당시에 이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창에게서 받은 2억 원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 이건 진짜 2억 원 다 2년 빌리고 이자 쓴 계약서까지 딱 들이밀어요. 근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뭘 압수수색하냐면 두 사람 간에 후보자와 동창 간에 주고받은 메일을 압수수색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7년 8월 15일 대선 경선 준비할 때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07년 대선 경선 출마 2007년 12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 경선 출마할 때 그러니까 2007년 8월 15일 이런 메일이 주고받은 게 나옵니다.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17대 대선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데 추징금 2억 원 내야 될 게 있고 기탁금도 2억 원을 내고 선거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대학 동창이 친구로서 대가 없는 2억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메일이 남아 있어요. 주고받은.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8일 김민석 후보자는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내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 혹여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자, 그래서 다시 사흘 뒤인 8월 21일에 돈을 붙이거든요. 2억 원을. 예. 그 전날 동창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 돈을 요긴하게 쓰길 바라며 미리 위 송금 날짜로 차용증 같은 것을 써두고 만에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욱 완벽할 것. 이 메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추정이 되죠? 자, 그냥 준 거고 대가 없는 2억 원을 준 건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빌린 걸로 하자. 그래, 차용증 보여주면 더 완벽하다. 차용증 써놨다는 거죠. 미리.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동창이 김민석 명의 계좌로 보낸 2억 원은 그 전에 내야 했던 추징금 1,500만 원 그리고 후보 등록 기탁금, 대선 경선 자금 등으로 모두 썼어. 이후 이 동창은 피고인에게 한 번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빌려줬으면 이자나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원금 등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보면 이건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너 선거 비용 써라고 주면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지자로부터 받은 돈은 김민석 후보는 당시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지자에게 받은 돈은 내가 정치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생활비조로 받은 거다. 아까 강신성 씨가 미국 유학비 때 생활비 준 건 처벌을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받은 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 생활비를 받았다 그래요. 법원은 생활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12월 30일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났을 때 처음 지지자가 한 얘기가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나 임대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활비를 주겠다가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 돈 주는 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2008년 2월 중순에 김민석 후보자가 지지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2008년 4월 총선 준비하는 거예요. 선거에 2억 5천만 원 전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메일을 보낸 직후에 집중적으로 2월에 1억 7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겁니다. 이 지지자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보낸 돈이 총 15차례에 걸쳐서 2억 7,162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2억 7천만 원 중에 2월 중순에 이 메일을 받고 집중적으로 1억 7천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선거 비용으로 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자, 김민석 후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그 1억 7천만 원은 내가 뭐 했었냐면 강신성이 내 추징금을 대신 납부해 줬어요. 그 강신성한테 줄 돈을 이걸로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추징금 냈다는 거고 추징금 내준 강신성에게 또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2월 15일에 이런 메일이 또 보냅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1억 5천만 원을 지불할 일이 있어서 그동안 비축한 비용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사용하게 되었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서 보면 이미 이 추징금 1억 5천만 원은 내가 비축한 비용으로 내야 돼. 그럼 뭐예요? 비축한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빈 돈을 여기서부터 받았다. 1억 7천만 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요 메일을 보면
이미 1억 5천만 원은 내가 다른 걸로 비축한 돈으로 갚을 거야. 빈 돈. 이거 선거 치러야 되는데 없는 돈. 이 돈을 채워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그렇게 받은 1억 7천만 원 중에 만약에 1억 5천만 원을 갚았으면 빨리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현금이 인출된 건 4,500여만 원밖에 없더라. 이걸로 추징금 빚을 갚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 1억 7천만 원 상당수가 이제 10만 원권 수표 349장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 10만 원 수표를 2008년에 선거 캠프 관계자가 169장 현금으로 교환하고 100장을 현금으로 교환해서 선거 비용으로 썼더라.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1억 7천만 원 확인이 됐고 그럼 1억 7천만 원 중에 쓰인 돈으로 확인해 보니까 같은 수표가 선거 자금으로 썼더라. 무슨 얘기예요? 생활비 조가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으로 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개가 전부 다 정치 자금을 받은 거다라고 해서 추징금을 받게 되는데 자, 처음에는요. 1심까지만 해도 10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행위 나오거든요. 10년. 근데 2심에서 벌금 600만 원, 벌금 600만 원 깎여요. 그러면서 피선거권 5년만 박탈이 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돈을 준 사람들은 피고인의 후원회장, 대학 동창, 지지자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준 것이지 뭔가 대가를, 특별한 대가를 노리고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년은 좀 가하다. 그래서 피선거권 5년만 못 나오는 박탈되는 벌금 600만 원 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벌금 600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거죠. 자, 추징금 7억 2,162만 원. 이 세 사람에게 받은 돈은 또 역시나 이미 다 썼어요. 그죠? 추징금으로 쓰고 선거 비용으로 쓰고 내 소주머니에 없어요. 네. 근데 또 7억 2,162만 원 갚아야 되는 거죠. 자, 내일 살펴볼 최근 5년에서 8억 원이 빈다는 건 이 추징금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김민석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해요. 1차 추징금 2억 원. 그죠? 2차 추징금 7억 2,162만 원. 10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연계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돈을 어떻게 내요? 빌려서 내잖아요. 그럼 빌린 사적 채무, 추징금, 사적 채무, 추징금, 사적 채무 이 혹독한 굴레를 나는 끈질기게 다 갚았다. 추징금도 다 냈고 빚도 다 갚았다. 나는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 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하는데 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의혹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때도 어떻게 이때 왜 처벌받았어요? 1차 추징금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정치자금을 빌렸다고 거짓말해 놓고는 실제로 그냥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됐어요?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 빌려서 갚았다고 하지만 혹시 빌린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것도 꽁돈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수입은 5억 원인데 지출은 13억 원, 8억 원이 빈다는 의혹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연관된 인물은 1번 김만배, 2번 송길승, 3번 김성태, 4번 명태균. 자, 힌트. 9번 불법 정치자금이 얽혀 있잖아요. 1차 불법 정치자금. 앞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82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취한 대북 관련 조치는? 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남북관계가 다른가 설명을 쫙 해드렸었는데요.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1번, 2번이 아니라 1번, 2번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대북 방송 중단했죠?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고 있고요. 자, 정답자 나갑니다. 첫 번째 여왕개미님 축하드립니다. 3번. 와,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 새병님. 동인가 뉴스터디는 찐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병님.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얼룩마리님인데요. 3번입니다.
대선 때 보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유익합니다. 네, 대선 때부터 보기 시작하셨으면 대선 분석하는 거 보셨나 봐요. 그죠? 예.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말고 또 다른 걸로 재밌게 제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 성태런님인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봐야 할 영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도 봐주시지만 저희 일요일도 하니까요. 일요일 것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거 내일까지 보셔야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거든요. 자, 꼭 일요일 것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태런님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WOOKIE 우키님인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계속 유지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외교 정책들이 반영되는 듯해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읽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쪽 이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안심이 된다고. 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잘 보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정답자님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딱 클릭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